제가 너무 무리한 글을 쓰는 바람에 사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선비나 풍류가 조금이라도 정리된 상태에서 이 어떤 선비들이 어떤 춤을 즐겼을까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풍류를 그래도 일단 선비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였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설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이 선비들은 우선 풍류라는 시험경찰 책을 보니까 왕실 문화는 자꾸 제외시켜 놓더라고요. 그 왕실 문화를 왜 제외시켜야 되는지 이유가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왕실 문화가 과연 바깥에 있는 왕실 이외의 문화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런 논의도 없이 무조건 제외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 좀 자세히 봐주시면요. 좀 그림이 크겠어요. 여기 공장에서 평양공장 해명도입니다. 다들 아시죠? 부경부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경부고요. 평양 감사가 여기 앉아있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조금 구분해주는 군사들의 군사들이 도열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박사가 앉아있습니다. 박건비가 박사가 앉아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춤을 보고 있는 우리가 보통 정제다 그러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문화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추어지는 춤들은 모두 정제라고 얘기하는 춤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이 평양 감사겠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저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깥에 지금 여기서는 거의 희끗희끗하게만 보이는데요. 거의 구름을 입으듯이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계층이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결국 흠을 여기서 손정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불법에서의 어떤 즉흥 내지 흠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을 공유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심리감을 이 속에서 찾지 않았을까? 또 사회의 어떤 그런 기품들을 이 속에서 찾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문을 한번 쓰기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냈을 때는 풍류로서의 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까 같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방에서 추어지는 춤과 지금까지 연구들은 대부분 그랬거든요. 지방에 있는 춤은 민속춤이고 또 궁중 안에서 추는 춤만 궁중춤이다라는 개념을 많이 갖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읍지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정제들을 가지고 관변 풍요, 관변 정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서도 궁중 정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차이점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두 가지가 같은 이름이 있다면 두 가지가 같은 이름에 대해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냐를 좀 더 내면의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고 외형으로 드러났을 때 어떤 궁중에서 하는 것은 너무 형식미가 있고 이쪽에서 하는 건 그런 형식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닐 텐데 좀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굉장히 이분화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에서 특히 선비들이 어떤 식의 풍요를 즐길 수 있었고 그 풍요 속에서는 풍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춤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또 특히 조선시대 풍류객들은 그런 춤들을 협의하는데 공중예술과는 다른 양식이라면은 정말 어떤 거를 또 뭐라 해야 되나 선비가 됐을 때는 또 다른 어떤 즉흥춤 뭐 이런 것이 꼭 필요해야만 했던 것인가 한 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통 종목을 많이 향했다면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이것이 저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정리하고 싶었던 것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풍류로서 어떤 종목의 춤을 향유했는가를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상은 범주라는 엄청난 개념을 넣었는데요. 쓰다 보니까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저 혼자 살짝 뺐습니다. 경양 간에 공통으로 공유하고 사용했던 춤 종목을 찾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종목이 될 수 있는 춤의 내재적 의미를 한번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재적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 왕조 사회의 대칭적 예술 문화 수용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세제공이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참 즐거운 풍류를 즐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일 먼저 넣었고요. 또 읽어보시면 본인이 지금 멀리 해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갖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받는 자리에 아주 기생들이 막 아름답게 벌려져 있고 거기에다가 격주로 아주 기생들이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고 쫙 걸려 있다는 얘기죠. 아까 그 그림을 상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첫 그림을 상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향기도 미미하고 바람도 부드럽고 이런데 음악은 아주 큼직큼직하니 기분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화보를 넣으려는 목표를 받아 가볍게 받아서 아주 울리고 향기로운 고음은 이성이 질주하던 나라란다 했어요. 자, 화보를 받아서 부채가 울리는 이것은 저희 춤에서는 무고라는 춤이 있습니다. 이 춤을 지방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북춤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북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마치 정제가 아닌 듯 생각하지만 승전부에서는 원래 이름이 북춤이었어요. 거기는 승전부라는 이름은 원래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승전부 하면 굉장히 정제된 느낌? 어떤 한자의 의미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이름은 없었던 춤이고요. 그냥 북춤입니다. 자, 그리고 한 살 어린 기생이 몸이 가벼워서 춤추는 검이 날아올라갔고 자기가 볼 때 검이 날아오는 거지 사람이 날아오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신비감을 느낄 정도로 이런 풍류를 느꼈고요. 풍류를 즐겼고요. 그리고 이천리 나그네길을 괴롭기만 했었는데 다녀오니까 이렇게 굉장한 즐거운 거리를 보면서 아주 심심히 기뻤었대요. 이 정도는 신비감이 충분히 본인에게 얻어진 것이 아닐까. 예술적인 그런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볼 수 없겠지만 이 내용면으로 볼 때는 예술성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제공이 1778년에 사은정 진주 정사로 갔을 때 바로 이런 갔다가 오면서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음에는 서안도 성천지방에 성천지방의 배경으로 한 선두별곡이라는 곡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 속에 굉장히 긴 서사가인데요. 그 가사 속에 더워 번일내어 구경가세 대풍류 영이나니 전하기 주관이라 상호관대 박공들이 차례로 들어오니 아리따운 여기 기녀들이 누구누구 모였던 거 그러면서 기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어떤 기생이라고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통해서 월하선녀 노리도다. 풍악 근본 우교방에 12절차 근본하다. 각패소리 3번 나니 그냥 각입니다. 이거 참치는 그걸 각이라 그러거든요. 네, 각패소리 3번 나니 능파무가 시작이다. 던지느니 용의 알은 포굴하기 절묘하다. 포굴학은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 이렇게 나무 이 기부 있었고 거기다가 공을 던져 놓는 놀이예요. 근데 이 포굴학 이 놀이가 아깝게 보면 설명을 보면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공을 한번 던졌으면 걔를 던졌는데 혹시 못 들어가면 다시 받아요. 다시 받아서 3번까지 눕는데 3번까지 못 따라주면 그냥 떨어뜨리고 그거는 더 이상 잡지 않고요. 만일 잡아서 다시 넣었으면 상을 받고 넣지 못하면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는 이런 놀이에요. 그리고 그 먹칠을 하는데 만일 공이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에 많이 걸렸다면 그럼 구멍이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나 아니면 공이 컸다라는 얘기겠죠. 굉장히 넣기 어려웠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 구멍의 사이에 끼면 상도 없고 벌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놀이가
바로 포브락인데 그런 포브락이 지금 여기서 연행이 되는 거고요. 자, 쌍쌍얼러 아박이요. 이 아박은 그냥 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재료를 얘기한다면 뼈라든가 아니면 상아 이런 걸로 만드는 건데 이 상아 소리의 어떤 그 경쾌함 이런 것을 춤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어떤 일정한 형식이 꼭 있다 그러지만 지금 이 춤이 정식으로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현 정제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정제가 너무 느리고 너무 뭔가 문제가 있는 점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여기에서 이 아박은 얼마만큼 경쾌했고 어떻게 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쟁쟁소리 향발이라. 향발은 작은 뭐죠? 심벌치 아시죠? 우리가 외국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바라라고 하는데요. 큰 건 바라거든요. 칭 하는 바라인데 예, 심벌치라 해도 더 가까우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를 손에 끼고 챙 하면서 춤을 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음악에 맞추어서 예, 그렇게 춤을 추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내용이 있거나 이런 건 없지만 음악적인 리듬감 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스럽고 예술스러운 이런 종류라는 얘기죠. 자, 향발이라. 활용고로 국채는 웅장할사 북춤이며 여기 그냥 북춤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고예요. 그 다음에 주립해요. 폭풍시는 헌소할선 무동이라. 이거 지금 기녀들이 잔뜩 나온다는데 갑자기 무동이라는 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딱 무동하면은 이제 그 제주꾼들이 하는 왜 무동 세우기 있죠? 그거 먼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춤은 무동이라는 춤은 공중에서 얘기하는 광수무와 같은 춤이 같은 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지반도 드릴 적에 성관 옥묘 어여쁘다. 요지반도를 드리는 거는 자, 그러니까 요지에 선계에 있는 복숭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춤을 우리는 헌선도라고 그냥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헌선도라는 춤이 여기에서는 헌선도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선관 옥묘라고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복숭아를 왜 바치는지 아시죠? 그래도 짚고 넘어갈까요? 자, 복숭아는 제사 지낼 때 우리 안 올리죠. 복숭아가 뭐 귀신을 쫓는다 그런다 그러지만 사실은 천수를 얘기할 수 있는 여기에 있는 복숭아는 1000년에 한 번 열린다, 뭐 아니면 3000년에 한 번 열린다는 아주 귀한 서왕모의 열매예요. 그 서왕모의 열매이기 때문에 잔치에 서왕모가 직접 내려와서 임금에게 바치는 그런 것은 헌선도라고 이제 궁중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시에서 보면은 서왕모가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서왕모가 그러니까 밑에 선관을 보낸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급의 차이를 두고 같은 놀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처용탈이고요. 검루고 처용은 다 아시죠? 5명의 가면을 쓴 이 저긴데 그 가면을 좀 흑색이다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흑색이라고 보다 갈색 중에서도 조금 뭐 이렇게 포인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어디죠? 바람계의 이런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론들이 자꾸 막 이렇게 던져나가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인 의미들, 오행을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가 구태여 서역에서 와갖고 우리의 신이 되어야 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합춤도 나오고요. 사자춤도 나오고요. 배따라기가 나오는데 배따라기는 천유락이라는 춤입니다. 배가 떠나는 것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춤입니다. 자, 이렇게 12개의 절차가 차례차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절차가 궁중에서도 있었고요. 궁중에서는 처형무를 정점으로 해서 처형무까지 하게 되면 하나의 기본 예식이 끝나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은 약간 여음성을 갖고 있는 춤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합춤이나 사자춤이나 배따라기 이런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고요. 합춤의 경우에는 사실은
교방가요라든가 나중에 성천구 중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보면 이 합춤 안에 연화대가 또 붙어 있더라고요. 연화대를 거기다 붙여서 같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냥 대표로 합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양지에서부터 진주 교방가요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순서를 선루별곡의 기준에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원래 평양지에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았었지만 바꿨는데요. 자, 쭉 보시면 거의 같은 종목의 선루별곡이나 성천에서는 초무나 무동이라는 춤, 광춤을 하는 춤이 있지만 교방가요에는 없어요. 여기는 진주 지역이고 이쪽은 이북 지역이었는데 이북 지역에서는 사신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무동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동의 춤, 궁중장제에서 얘기하는 무동의 춤이 이쪽 지방에는 있는데 남쪽 지방에는 무동의 춤으로서의 그 모습을 후세라서 그런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처형 뒤에는 이런 춤들이 추어졌는데 대신 교방가요에는 더 많은 춤들이 육화대라든가 황장무, 황창무, 순무, 그 다음에 의양가무라는 거는 사실은 논계를 제사 지내는 춤이 음악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사용이기 때문에 풍류에서는 일단 제외한 걸로 하고요. 나머지들은 일단 풍류 어떤 잔치 내지는 의식에서 모두 연행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가로를 했던 부분들은 왜 여기다 가로를 하게 됐느냐면 평양지에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실제로 아까 그림 속에서 보시면 조금 이따 나오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평양 감상 환영도 안에 이 그림들이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헌선루라고 얘기했던 그 춤도 사실 평양의 춤에 속해야 되는 거고 사자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춤에는 연화대라는 것이 사실은 안 들어있었는데 성천에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성천 중기를 보니까 연화대가 여기에 부속돼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가로를 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비들 정제를 향유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각종 잔치에 소용된 춤들을 일단 풍류의 어떤 춤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용까지는 저희가 풍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공연자가 있었다면 그 공연자는 교방 소속 기녀와 무동들 그리고 악공 반주자들이었을 것이고요. 향유자가 있었다면 잔치의 주빈과 열린 공간의 모든 참석자들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향유 공간은 무대나 정각, 정자들 등등 이런 곳을 모두 향유 공간으로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향유 목적으로는 보통 휴식과